네,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오늘 12주차 강의, 즉 12번째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우리 1교시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갖다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1차시 1교시에는 신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신에너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연료전지, 수소, 그리고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를 통한 에너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또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요번 2교시에는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태양을 이용한 그런 이제 에너지인데요. 태양은 사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갖다가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빛을 갖다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갖다 이제 활용하기도 하죠. 우리가 열을 우리말로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열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열은 햇볕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빛을 이용하는 것은 햇빛,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먼저 태양열입니다. 예. 태양으로부터 방사되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 또는 저장하고 열기관을 통해서 열로 변환시켜서 생산하는 에너지. 그래서 태양열을 갖다 이용하는 방법 중에는 이제 열을 갖다 그대로 받아가지고 즉 햇볕을 받아서 그래서 흡수하면서 그 열을 갖다 이제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열을 갖다 다 흡수하기 위해서 검은색 계통의 이런 이제 기판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태양열 집열기 같은 경우도 그 판들 자체는 보면은 검은색 계통의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진공관형 이제 그 집열기라든가 이런 것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포물선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활용하는 경우, 그렇죠? 이건 이제 세 번째. 주로 이제 태양열을 이용하는 경우 이제 그 집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을 갖다가 활용해서 물을 갖다 데우는 온수를 데우는 시스템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붕 꼭대기에 보면은 태양열 뭐 이제 온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설치하고 그런 사례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봤을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실제적인 이제 사례로 이렇게 이제 지붕 꼭대기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워서 그래서 이제 온수를 활용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 그래서 온수뿐만이 아니라 난방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이제 저렇게 애니메이션 형태로 여러분들 이제 보실 수가 있죠. 바로 진공관형 태양열 온수 및 난방주택에 대한 그런 이제 모습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이고요. 이렇게 태양 열을 갖다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형태는 이제 태양의 빛, 그렇죠? 태양광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이 태양광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반도체 소자, 반도체 소자의 어떤 햇빛을, 즉 태양광선을 갖다가 이제 쪼이게 되면 그러게 되면은 그때 반도체로부터 이 반도체들이 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방출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성질을 활용을 해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것이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때 전기차를 이용해서 생산되는 이제 에너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갖다 이제 발생시키는 그림에서 뭐 제가 이제 전기라든가 이런 쪽에 전공은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반도체를 활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뭐 여러분들 뭐 모양은 꼭 이제 곰돌이, 토끼 뭐 이런 모양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인 것이죠. 이러한 아주 좀 도형적인 그런 형태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지붕 꼭대기. 지금 우리 학교, 우리 대학의 옥상에도 전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도입이 돼가지고 태양광 집광기들이 쫙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전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례로 들 수가 있고요. 뭐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태계를 갖다 파괴한다 뭐 이런 이제 우려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어떤 생태계 파괴와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지금 이제 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부유식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래가지고 합천에 있는 이제 댐이라고 그럴까 저수지라고 그럴까 거기에 굉장히 넓은 그런 이제 면적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방송에서 나왔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바이오 에너지예요. 바이오 에너지. 이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각종 유기성 생명체를 변환시켜서 얻어지는 기체 또는 액체 그리고 고체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서 생산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바이오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바이오 에너지는 역시 생물체의 기능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하는 거니까 저기 왼쪽에 맨 꼭대기에 그림에 보시면 유지 작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지 작물이 뭐야? 작물을 유지한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 유지를 갖다 만들어내는 즉 오일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작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일을 얻는 거 어디에서 얻나요? 유채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 제주도의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서 유채꽃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로 유채의 한 종류가 뭐냐면 카놀라예요. 카놀라. 그래서 카놀라유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요리하는 데도 활용하는 오일이요. 바로 이것이 유채 꽃이 지고 나서 거기에 이제 씨가 맺히면은 이걸 우리 이제 말로 표현하면 채종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카놀라유 이런 것들이 유채로부터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식용유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콩으로부터 얻어지죠. 대두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콩과 같은 데서 이제 오일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 작물이죠. 뭐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분들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코코넛이라든가, 그렇죠? 예, 야자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서 추출을 해서 오일을 얻게 되고 그 오일을 에스테르와 반응을 통해서 얻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이오 디젤이에요. 즉 우리가 석유로부터 얻어진 디젤과 유사한 그런 이제 성질을 가진 그런 형태의 디젤유를 갖다 얻는다. 그래서 생물체로부터 얻어진 디젤유다. 그래서 바이오 디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얻어지기도 하고 전분작물, 즉 당분이라든가 또는 녹말들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는 이제 작물들이죠. 뭐 저기 표현한 것처럼 이제 보리 또는 이제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우리가 이제 설탕을 얻게 되는 사탕수수 이런 것들이죠. 다 당화 공정을 통해서 당분, 포도당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게 되고 그런 당을 이제는 알코올 발효를 시키게 되면은 바로 거기서 이제 알코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또 우리가 바이오 알코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생물체로부터 얻은 알코올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바이오 알코올 같은 경우 이제 얻어진 에탄올이 남미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에 같이 섞어서 자동차 연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섬유소를 포함하는 식물체들, 즉 셀룰로스죠. 바로 이 셀룰로스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나무나 볏짚 이런 것들은 이제 효소를 갖다 이용해서 그래서 촉매를 이용해서 이제 당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바이오 알코올을 갖다 이제 얻기도 하고요. 또는 이러한 이제 섬유소를 포함하는 셀룰로스를 포함하는 것들은 이제 가스화시켜서 합성가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나무나 볏짚 같은 건 직접 태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원을 이용해서 보일러를 갖다 돌린다라든가 또 거기에서 열을 갖다 얻거나 또 보일러를 통해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나오는 전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갖다 얻기도 하거나 또는
이제 합성가스를 만들어서 촉매 반응을 통해서 이제 메탄올을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고요. 또 유기성 폐기물, 유기성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먹고 남은 이제 음식물 또는 이제 음식 쓰레기들 또는 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그 가축을 갖다 기르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축분들, 그렇죠? 분뇨죠. 가축 분뇨들. 그다음에 이제 동물체들.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직접 연소시키거나 또는 이것들을 갖다 이제 발효시키게 되면은 이제 공기가 없는 상태, 혐기성 발효를 시키게 되면 메탄가스를 갖다 또 이제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제 메탄가스를 통해서 다시 이제 그 가스 자체를 갖다가 직접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다 바이오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바이오 에너지의 이제 사례로는 우리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변환 이제 설비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식물로부터 그 식물을 갖다가 활용해서 분해를 해서 그래서 당을 얻은 다음에 에탄올을 갖다 얻어가지고 그 에탄올을 바로 자동차에 공급을 해서 연료를 사용한다라든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고요. 자동차로부터 배출된 다시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다시 또 활용하는 그런 이제 순환 사이클을 갖다 얻기도 하고 버려지는 이제 고분자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열분해서 연료 또는 석유화학 공정에 이제 활용하기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유기성 폐기물인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산소가 없는 혐기성의 상태에서 발효를 시키면 메탄가스를 얻게 되고 그 가스를 갖다 직접 얻게 되는 즉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변환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식물로부터 얻은 오일들을 다시 이제 에스테르화 반응을 시켜서 얻어진 것이 이제 바이오 디젤이에요. 바로 이제 바이오 디젤 생산 설비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대산 석유화학 단지라든가 이런 데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이제 설비 중에 공정시설 내부를 갖다 이제 잠깐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주에는 이제 바이오 에탄올을 갖다 생산하는 그런 이제 플랜트들이 있어요. 바이오 에탄올은 바로 이제 당분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식물로부터 얻어진 당분을 활용을 해서 그것을 이제 그 에탄 발효를 시키는 거죠. 즉 우리가 효모라든가 이런 이제 미생물들을 활용을 하면은 이제 바로 에탄 발효를 갖다가 즉 술을 갖다가 만드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술을 만들고 그 술을 다시 한번 증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에탄올까지 발효시키는 그런 공정은 없고요. 처음에 이제 발효를 시키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술을 갖다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발효를 갖다 이제 하게 되면은 보통 한 막걸리 같은 경우도 제대로 이제 발효를 하면 한 16% 정도.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와인 같은 경우도 16% 정도, 15, 16 그런 정도 얻어지게 돼요. 얘네들을 증류를 2번, 3번을 하게 되면은 이제 80%. 또 그다음에 이제 더 증류를 하게 되면 이제 90% 정도. 우리가 직접 알코올로 거의 뭐 순도가 높은 알코올로 이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목재라든가 또는 볏짚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압축을 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목재 펠릿. 여러분들 왜 어떤 이제 카페라든가 이런데 뭐 도심에 있는 깨끗한 데 말고 약간 야외에 있는 데 보면은 이런 이제 그 난로를 갖다가 겨울에 난방을 위해서 이제 난로를 피우게 되는데 장작을 직접 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목재 칩을 갖다 활용을 하는데 그것을 펠릿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목재 칩을 그 연료로 해서 그래서 이제 난로를 떼기도 하고 그걸로 이제 난방을 활용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 생산이 되는 이제 목재 펠릿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이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요거 이외에도 또 매립지
매립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매립지라든가 이런 데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매립지 아주 그 저층부에서는 공기가 전혀 이제 들어가지 않는 상태이지만 그 안에 있는 유기성 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그 메탄균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서 메탄가스를 갖다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 왜 하늘공원이라고 하는 서울의 경우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옆에 이제 쓰레기로 만들어진 산이 있어요. 그게 사실 쓰레기를 매립해서 만든 산이에요. 거기 보면 지금도 거기서 이제 메탄가스가 생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주변에 지역 난방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메탄가스가 계속 생산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게 돼서 보일러를 갖다가 이제 그 가동을 시켜서 거기서 얻어지는 발생하는 스팀으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고, 예, 또 거기서 얻어지는 열로 주변에 난방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재생에너지 중에서 네 번째로는 이제 풍력. 예, 풍력을 갖다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가 있죠. 예, 공기의 유동이 가진 운동에너지 이것을 갖다가 공기 역학적인 특성을 갖다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바람개비를 갖다 돌리는 거죠, 그렇죠? 예, 풍차에 날개를 갖다 이제 회전자를 갖다가 돌려서 그래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타워 형태로 세워져 있는 우리가 이제 해상 풍력 발전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본 걸로는 어디에 대관령이죠. 예, 대관령의 풍력 발전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 터빈이 돌아가면서 그때 이제 바로 이제 교류, 예, 교류의 전기를 갖다가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로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 이제 풍력이고요. 풍력 발전기의 유형으로는 이렇게 수직축으로 되어 있는 것들. 바람이 불 때 저거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 날개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요. 예,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서 그때 나오는 이제 회전자를 돌려서 그때 발생하는 이제 전기, 영구자석과의 그 어떤 유도 전력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전기, 교류 전기죠. 또 이거는 이제 옆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상 풍력 발전, 바다에 이제 세워져 있는 그런 날개 형태의 그런 이제 발전기 또는 대관령에 이제 세워져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바람개비 형태의 풍력 발전 이렇게 이제 수직축이냐 수평축이냐 그런 유형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종류가 달리해서 실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요거 이외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수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개천이라든가 강, 호수 등에서 물의 흐름을 인공적으로 유도를 해서 수차 터빈을 갖다 회전시켜서 생산하는 에너지죠. 우리가 잘 아는 수력 발전인 것이죠. 소양강 댐이니 팔당 댐이니 또는 춘천 댐이니. 근데 너무 커다란 이제 갖다 이제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재작년에 영동에서도 이제 피해가 있었죠. 그쵸? 예. 임남댐, 예. 그 훨씬 금강 상류에 있었던 그런 댐으로부터 방류를 이제 시기에 제대로 이제 경고라든가 통지를 못한 상태에서 방류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범람하면서 영동의 많은 지역들이 침수가 됐었던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수력 발전소가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력 발전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작은 규모로 이제 소수력 발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를 갖다 줄이기 위한 광천 지역에 있는 이제 소수력 발전. 그래서 그 유역이 저렇게 이제 침수가 되는 그런 그 피해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작은 수력 발전소를 갖다가 안동에 있는 소수력 발전이라든가 안동 댐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 말고 작은 개울에 이제 마련이 되는 이제 소수력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주민의 민원을 갖다가 이제 최소화시키고 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이제 그런 일환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 수력 발전 외에 또 이제 그 이외에는 이제 지열을 갖다 이용하는 지열 발전이 있습니다.
지하에 존재하는 뜨거운 물, 온천수 같은 경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마그마를 포함해서 땅이 가지고 있는 열을 갖다가 이용해서 생산하는 에너지인 것이죠. 바로 지하. 뭐 깊이가 적게는 뭐 수백 미터, 2, 300m에다 이제 파이프를 갖다가 이제 박아서 거기서 이제 그 얻어지는 이제 열을 갖다가 물론 이제 주로 지하수를 갖다 이용한 열이겠죠. 온천이라든가 또는 이제 뜨거운 그런 이제 에너지를 갖다 이제 활용하는 경우고요. 마그마가 가까운 곳까지 이제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물을 집어넣어서 그 물을 데우거나 하는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지열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심부지열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깊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km 정도, 3km 정도 내려가야지 그 뜨거운 열을 갖다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극권에 가까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깊이, 우리나라처럼 깊이 파지 않더라도, 그쵸? 이제 마그마가 있는 데까지 파이프를 갖다 이제 박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지열 발전을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죠. 예, 아마 여러분들 뭐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아마 이제 보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예, 바로 이런 이제 지열을 갖다 이용한 발전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갖다 발전을,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발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직까지. 예, 없고요. 또 미월담이긴 하지만 지열 발전을 이제 심부지열을 갖다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깊은 곳까지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 굴을 갖다 파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용하고자 하다가 문제가 터졌던 것이 포항에 그쵸 지진이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다라고 이제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설비의 사례로 양평 같은 데는 이제 지열 주택. 여기에서 이제 지열 주택은 주로 이제 지하수 중에서 이제 온천에 가까운 그런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활용하는 경우고요. 또 온천에 가깝지 않더라도 지하수 같은 경우는 연평균 15도 내외를 갖다가 이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름에 15도면 얼마나 시원해요. 여름에는 이제 냉방에 활용하기도 하고, 겨울에 15도 얼마나 따뜻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거기에 조금만 열을 갖다 가하면은 우리가 난방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열을 갖다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일부 그 전기 에너지를 갖다 이제 또 생산하기도 합니다. 요건 이제 부산대 병원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심부 깊은 데까지 파이프를 갖다가 박아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전기를 갖다 생산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접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7번째는 이제 해양 에너지, 바다를 갖다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해양에는 조수간만의 차도 있을 테고, 파도가 늘 밀려오니까 그 파도를 갖다가, 파도의 힘을 갖다 이용하기도 하고, 또 해양도 마찬가지 지표수하고 그다음에 저 깊은 데하고의 또 온도차가 있으니까 그러한 이제 온도차를 이용하는 그런 이제 에너지,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해양 에너지는 파도라든가 조수간만의 차라든가 수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기계 에너지로 이제 바꿀 수가 있고, 거기서 그 전기 에너지 그리고 열 에너지를 갖다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조력 발전을 하느냐, 또는 파도의 힘을 이용한 파력 발전을 하느냐, 또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류 발전을 하느냐, 또 온도차를 이용하는 온도차 발전을 하느냐, 여러 가지를 갖다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해양 에너지를 갖다 이용하는 거고요. 요걸 갖다 정리한 영상 같이 한번 또 보실까요?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갖다가 저렇게 이제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조수간만의 차이, 파도의 힘, 또 뭐 이제 조류조차도 이제 또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걸로는 해양 에너지 이렇게 뭐 그 이제 서산, 이제 간척지 이런데 이렇게 이제 간문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저렇게 조류의 이동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이제 힘을 바로 이제 활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갖다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이제 설치 사례인 것이고요. 또 요거는 이제 울돌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뭐랄까 썰물과 민물 차이에 의해 가지고 그쵸? 그때 굉장히 그 흐름이 빠르잖아요. 그런 흐름을 갖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빈을 갖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돌목의 조류 발전, 그래서 바닷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하는 조류 발전의 사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재생에너지의 종류는 이제 폐기물 에너지를 갖다 이제 들 수가 있죠. 가정이라든가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 이거를 직접 이제 소각해가지고 태워서 그래서 이제 쓰레기 소각장에서 이제 태우게 되잖아요.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뭐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해물질 이런 것들도 이제 발생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최소한 이제 억제시키면서 처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이제 지역난방공사에서 그런 것들 이제 활용하기도 하죠. 또 전기도 생산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기계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열분해를 갖다가 활용하기도 하고, 정제를 갖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열분해 공정을 통해서 연료유 또는 정제를 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연료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얻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제 파쇄라든가 선별하기도 하고, 그걸 갖다 직접 이제 태우기도 하고요. 또 가스화 공정을 활용을 해서 기체 원료를 갖다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폐기물 에너지 설비, 이런 설비들 중에 일부인 혼합 폐플라스틱 유화시설, 또 유화시설의 내부 사진을 갖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해수의 이제 표층과 그 다음에 이제 심부의 그런 이제 온도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히트 펌프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얻어지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해양 에너지를 갖다 이제 이용하는 거고요. 바로 그 바닷물의 표층과 심부의 그런 이제 에너지 차를 갖다 이용하기도 하고요. 바다에 공급되는 냉각수들 이런 것들도 또 이제 활용을 해요. 바다 연안에 있는 이건 이제 충북 영동이 아니라 강릉에 있는 영동 화력발전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이 되는 이제 바다로 배출이 되는 이제 냉각수죠. 바로 그 냉각수를 갖다가 이제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활용하기도 하는 거고요. 또 남제주 화력발전소에서 배출이 되는 그러한 이제 냉각수가 터빈을 갖다 이제 돌리고 이제 그걸 식히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 이제 냉각수인데 그게 이제 따뜻해진 것을 이제 원예 단지라든가 이런 데 공급을 해서 활용하기도 하는 그런 사례인 것이죠. 예. 오늘은 저하고 같이 신재생에너지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